다음은 성공하는 피칭, 실패하는 피칭입니다. 자, 실패하는 피칭. 어쩌면 앞에 비즈니스 화법과 좀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앞에는 이제 화법이었고, 지금부터는 피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투자자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더 많은 이야기를 하려 한다. 이거는 좋은, 그건 아니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가능한 여러분들이 많은 피드백을 얻어내려고 하십시오. 어떻습니까? 네, 심사위원님, 저희 서비스 어때요? 뭐 동종 이런 보신 경험 있으세요? 물어볼 게 사실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 대한 의견을 많이 받는데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Q&A를 할 때 질문 답변하는데 답변을 제가 한다고 하는데 상대방이 잘 들어도 모르겠다,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FAQ가 안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데모데이를 하고 VC를 만나볼수록 실은 질문이 반복됩니다. 그럼 그 질문들을 리스트업을 해두고 모범 답안이랄까요? 준비를 해놓게 되면은, 그 다음에 어때요? 길게 할 이유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한참 들어도 모르겠다라든지 서론이 긴 거는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완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본 듯한 발표 자료, 이 부분은 제가 또 얘기해 봐야 되겠는데요. 피치덱의 경우에 아까 얘기했던 에어비앤비가 있는데 설령 에어비앤비를 너무 똑같이 하시면 좀 표가 나겠죠. 그러니까 에어비앤비의 어떤 컨텐츠, 목차는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더라도 어떤 포인트 컬러라든지 레이아웃을 바꾸셔서 여러분 회사만의 어떤 좀 개성을 보여주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에어비앤비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만약에 어떤 A라는 업체의 발표자를 봤는데 에어비앤비 똑같은 거야. 물론 내용이 다르면 상관없어요. 근데 내용도 별로 없고 포맷도 거의 에어비앤비 똑같이 가면은 성의 없어 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이 본 듯한 자료, 개성 없는 자료는 좋지 않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잡스 스타일의 발표라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제 뭐 옷차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한때 예전에 여러분 아시죠? 아이폰 초창기 때 한참 정말 잡스 형님이 날릴 때 청바지 입고 위에 뭐 검은색 티 입고 이게 되게 유행이었잖아요. 그런 거는 또 그렇죠. 그래서 개성 있는 복장, 그런 좀 스타일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발표 시간을 초과한다? 사실 이건 연습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하시면 절대 초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시죠? 발표를 하면 더 약간 마음이 급해지기 때문에 더 빨리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발표 시간이 더 짧아지거든요. 그래서 연습을 통해서 발표 시간은 딱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네 번째 이것도 중요한데요. 자, 보통 데모데이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5분 발표를 하고요. 5분 Q&A를 진행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5분 Q&A를 하는 동안 제가 질문을 많이 받는 게 좋은 건가요? 어떻습니까? 아니면 몇 개라도 뭐 핵심적인 것만 하는 게 좋은 건가요?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질문을 많이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왜냐하면은 질문이 왜 나오나 보세요. 피치덱 문서를 봤어요. 대개 피치덱 문서를 미리 주어지거든요. 그러면은 검토했어요. 검토해도 좀 궁금한 게 있었어. 근데 피칭을 하니까 발표를 들으면서 또 해결이 됐어. 근데 발표를 들어도 모르겠는 게 있는 거야. 그런 내용들을 질문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피치덱 문서를 보고 발표를 듣고도 의문 남은 것을 Q&A로 해결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이 세 개가 다 잘 되면 100% 잘 이해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목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면에서 어때요? 질문을 많이 받는 게 나은 거죠. 그래서 질문을 많이 받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 여러분이 길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5분이 되게 짧거든요. 그래서 두 갈씩으로 그 묻는 질문에 대한 핵심적인 답변만 하시고 짧게 끝나고, 만약에 또 다른 추가 질문이 안 나온다 그러면 약간 가볍게 살을 붙이겠지만 가능한 한 답변을 짧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투자자의 지적에 대해서 계속 부정하기만 한다. 뭐 아까 얘기했지만 이럴 수 있어요.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이렇게 말해요. 투자자가 대표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뭐 기술이 좀 허들이 낮아 보이고요. 라든지 이거 뭐 미국에서 다 이미 있던 거 아닙니까? 라든지 뭐 사업성이 없어 보입니다. 라든지 뭐 이런 얘기 막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말하려고 하실 필요 없고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아시죠? yes but 답 아시죠? 네. 그런 부분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러나,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부분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라든지, 이렇게 저희가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나쁘지 않겠죠. 마지막에 투자자와 싸우려 한다. 자, 이건 뭐냐면은 아까 그게 좀 심해진 거죠. 그러니까 뭐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 약간 아다르고 어다른데 좀 정말 기분 나쁘게 말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럴 때 여러분이 같이 싸우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설령 뭐 심사위원이든 VC 투자자든 그 중에 한 사람이 만약에 약간 좀 예의에 어긋났어요.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만약에 여러분이 같이 예의 어긋나게 행동을 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예의, 나머지 분들을 지켜보는데 똑같은 사람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가능한 한, 컴다운 하시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그런 부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이런 면에서는 이렇게 보완해 나가고 있고, 또는 이렇게 외부에서는 제가 인정받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뭐 하셔도, 그러니까 팩트를 말해서 불을 끄는 거죠. 그런 부분도 보내드리고 싶고, 일단 절대 싸우는 거는 좋지 않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체크리스트인데요. 이건 이제 좀 외적인 나머지들. 일반적으로 CEO가 직접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뭐 사업 실무자라든지. 근데 일단 IR은 웬만하면은 CEO가 하는 게 좋고요. 근데 이럴 수 있어요. 대표님이 너무 울렁증이 있고 잘 발표를 못 하겠대. 자, 그럴 때는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그러면 대표님은 모두 발언 정도로 해서 앞단 부분만 하시고, 다음 요 뒤에 실무적인 부분은 우리 뭐 땡땡땡 이사님이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어쨌거나 CEO가 직접 하는 것을 보통 듣고자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공감하시는 내용, 요거는 뭐 워낙 내용이 다르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공감에 대한 부분은 어떤 선입견, 지식도 관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데모데이에 나올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내가 1시간 동안 만날 VC가 누군지, 그런 사람들에 대한 좀 조사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좀 코드를 맞추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자금 사용처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갑자기 돌발 질문으로. 그러면은 이번 투자금 어디 쓰실 거예요?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놓으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시제품이나 어떤 베타 버전을 좀 눈으로 보이면 좋겠다. 예를 들면은 이제 예술 공연이면 어떻습니까? 뭐 데모 영상이라든지 어떤 뭐 그런 시제품이 있으면은 최대한 그것을 미리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나머지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이제 질문을 꼭 2개씩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죠? 저도 가끔 답답한데 질문을 3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기본적인 방법은 뭐죠? 메모죠. 메모. 또는 다른 분이 같이 옆에 동석해서 하셔가지고 뭐 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는데, 기본적으로는 메모를 하셔가지고 하시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질문이 잘 기억이 안 나죠. 다시 물어보십시오. 다시 물어보더라도 해서 동문서답을 안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피칭 연습 많이 하시면 10번 이상 하실 필요 있죠. 그리고 어떤 개성, 여러분 회사를 기억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웃는 얼굴은 뭐냐면 자신감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웃어서 문제 되겠지만 또 자신감 있는 그런 뭐 포즈, 뭐 그런 걸 느낄 수 있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다음에 만날 수 있는 이슈를 만들어라. 저건 뭐냐면은, 자, 이것도 제가 오늘 이 강의의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저도 많이 발표도 해보고 투자도 받아보고 한 면에서 말씀드리면, 투자 유치는 제가 볼 때 연애랑 비슷하다. 소개팅이랑 비슷하다. 그래서 여러분 소개팅 나가면은 그 소개팅의 목적이 뭡니까? 결혼은 아니잖아요. 그죠? 데모데이도 마찬가지죠. 데모데이 나갔다고 바로 투자를 여러분 바라시면 그건 약간 오버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떠한 그럼 뭐가 목표냐? 데모데이 나갔을 때 목표는 애프터입니다. 애프터. 소개팅의 목표가 애프터잖아요. 데모데이 나가면은 나중에 연락이 옵니다. 대표님, 잘 들었고요. 한번 따로 뵐 수 있을까요? 요거 받으면 데모데이 성공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가짐으로 편하게, 좀 자연스럽게 마음가짐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성공 피칭법 마지막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또 주관적인 얘기일 수도 있어요. 주관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한 10년간 이 부분을 코칭해 오고, 또 저도 발표도 해보고 하는 경험을 말씀드립니다. 나의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하자. 여러분의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이건 설득이 안 돼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데모대에 나가야 되냐면, 여러분의 사업에 대해서 뭐 좋게 보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닌 분도 계시다고요. 그러면 그 부정적인 분을 뭐 향후에 바꿀 수 있겠지만, 당장의 목표는 뭐냐면, 제가 10마디를 던졌어요. 10마디의 메시지를 던졌어. 그럼 상대방이
뭐 부정적이건 그걸 다 떠나서 8마디를 이해한 거야. 이겁니다, 이거.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마디를 전달했을 때 8마디가 이해되는 이런 어떤 이해, 제대로 이해시키는 거, 이게 중요한 역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시길 바라고, 그런 면에서는 말 돌려 할 필요 없습니다. 돌직구 스타일로 하라는 게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자, 5분 발표, 5분 Q&A에서 여러분이 뭔가 강조할 수 있는 여유가 있을까요? 그 짧은 시간, 그 10페이지도 안 되는데, 예를 들면. 근데 방법이 있습니다. 또 반복을 하는 게 의미있죠.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잖아요. 실적이 없어요. 근데 팀 멤버가 좋아. 그럼 어떻습니까? 실적은 없지만 요건 강조해야 되겠죠. 이럴 때가 있다고요. 자, 그럴 때는 반복을 하시면 되는데, 어떻게 반복하냐? 자, 피치덱에서는 총 14페이지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2번 정도 더 나올 수 있겠죠. 그렇게 자주 보여주면서 어필하는 게 있고, 또 발표할 때는, 어떤 제스처, 어떤 발음, 목소리 크기, 이런 걸로 해서 좀 더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반복을 통해서 강조하자. 이렇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Q&A 할 때, 여러분들이, 뭘 주의해야 되냐면은, 일단, 동문서답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절대, 한번 잘 못 들었다면 다시 물어봐서라도 제대로 답변하시길 바라고요. 답변을 짧게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만약에 질문이 너무 없어, 약간 썰렁한 분위기 되고 있어. 그러면은 앞서 얘기했던 거에 대한 보완 발언 해도 괜찮습니다. 한번 너무 길게 하지 마세요. 항상 짧게 하셔서 누군가한테 질문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죠. 자, 그리고 공격적인 질문 나와도 담담하게 답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항상 이런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5분 Q&A인데 질문이 많이 안 나온 거야.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대표님 그러시면은 지금 시간 좀 남았는데 80분 얘기 해보시겠어요? 이럴 때 할 멘트를 미리 준비하십시오. 그것도 의미했습니다. 그때 역시 강조할 만한 메시지를 멋지게 하고 나오시면은 후회가 없을 겁니다. 자세,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허리를 꼬치하고 마이크 들고 자연스럽게 하면 되겠고요. 시선은 투자자들 다 바라보면서 골고루 시선을 뿌려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고개는 너무 들면 좀 그러니까 살짝 숙이고 미소 짓고 그 정도. 그리고 이제 다 아시는 얘기죠. 불량한 자세라든지 피해야 되고, 요거 중요해요. 그런 분 계세요. 가끔 보면은 이제 스크린 뒤에 있으니까 이거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스크린만 보고. 이거는 좋은 자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페이지에는 넘길 수 있겠지. 하지만 발표는 앞을 보고 하는 거예요. 이게 되려면 연습 많이 돼야 되는 거죠. 거의 이거 외우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이 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특히 요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앞을 보고 발표한다는 거. 그리고 자신감을 또 중요시 여기시는 그런 심사위원들 또는 투자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신감 있는 목소리, 어떤 태도, 제스처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제스처. 저를 보고도 느끼시겠지만, 그냥 가만히 있어 말하는 것보다는, 이런 제스처라는 부분들은 나쁘지 않잖아요. 다만 이게 너무 막 경박스러우면 안 될 것 같고, 그죠? 적당한 속도로 해서 너무 과도하지 않게. 보통 이제 몸 안에서, 그죠? 넓은 시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요 정도는 괜찮겠죠. 이 정도로 하면 괜찮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목소리는 워낙 사람이 타고난 거라서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일단 발음 전달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소리도 좀 크게 하시고, 발음 잘 전달되는지, 요거는 녹음해서 스스로 확인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기 바라고, 특히 밝은 느낌은 좋잖아요. 솔, 도레미파솔, 안녕하십니까? 이런 형태의 어떤 정도 해서 해보시면 좋은 메시지를 좀 더 기분 좋게 들을 수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